자, 지금 제가 오늘 용인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는 용인을 보게 되면 앞으로 있잖아요. 부안의 개발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들이 제가 계속해서 각 지자체와 그 다음에 부안과의 연계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니까 특히 용인 같은 경우는 지금 확실하게 경제 중심과 그 다음에 행정 중심이 뚜렷하게 나뉘어지는 양분화가 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또 샘플이 될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부안은 또 그런 거예요. 부안군을 보니까 행정 중심과 경제 중심이 나뉘어질 수가 있겠구나. 이분들이 왜냐하면 경제 중심은 어떻습니까? 교통 인프라가 좋아야 되죠. 교통 인프라가 좋아야만이 그 주변에 기업이 들어올 것이고, 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경제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그 주변 일대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지금 창군리, 당상리 일대, 증산리 일대 같은 경우는 남북 삼척도로가 들어오고 새만금 지원도로를 통해서 뭐가 있습니까?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좋아짐으로 해서 경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는 경제 중심으로 키워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양분화가 되는데 자, 이제 서울에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옵니다. 맞죠? 경부고속도로 타고 오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용인을 관통하는 도로가 또 무슨 도로가 있냐면 이렇게 영동고속도로가 있어요. 지금 용인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요 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곳이 있죠? 여기가 지금 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인이라고 하는 쪽은 경부고속도로를 끼고 좌측 일부가 있어요. 좌측 일부. 여기는 어떻습니까? 수지하고 기흥 일부. 이쪽은 이제 수지하고 기흥 일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경부고속도로를 끼고 우측 있죠? 우측 일부 같은 경우는 이제 기흥구입니다. 기흥구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있잖아요. 이렇게 나머지 부분은 요거는 이제 처인구로 해서 수지구, 기흥구, 그 다음에 이게 처인구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모든 게 집중이 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입니까? 경부고속도로를 끼고, 왜냐면 일단은 교통을 따라서 개발이 된 거예요. 경부고속도로를 끼고 어떻습니까? 수지하고 좌측에 있는 수지하고 기흥구가 집중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용인시의 개발 발판을 다지게 된 거죠. 그 용인시가요, 2000년도에는 인구가 몇만 명이면 40만 명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2020년도죠? 지금 몇만 명이냐? 107만 명입니다. 무려 얼마나 늘어났냐면 67만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67만이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이 일조를 한 게 어디냐면 바로 수지하고 기흥이 어떻습니까? 인구가 집중이 되면서 인구가 급작스럽게 이제 늘어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용인은 지금 2030년 용인시 도시기본 계획에 보면은 이제 성장축이 양분화가 되는데, 예전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성장축이었거든. 주성장축? 성장축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자, 성장축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경부고속도로 이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부고속도로가 제 성장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진 이 고속도로가 뭐냐면 제2경부고속도로, 서울 세종간고속도로죠. 제2서종간고속도로가 용인의 중앙을 관통하게 되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이게 무슨 도로냐면 영동고속도로 있어요. 영동고속도로. 용인은 그래서 이렇게 성장축, 제2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를 축을 따라서 세 개의 주 성장축을 끼고 앞으로 향후 개발이 되는 게 용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용인이 앞으로 왜 발전에 대한 가능성이 있느냐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거는 뭡니까? 이게 경부고속도로, 그죠? 항상 도로망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영동고속도로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수지 고길이 쪽으로 해서 뭐가 있냐면 이게 새로 개통이 된 서울 용인간고속도로죠. 서울 용인간고속도로가 서울 수지권 쪽에 끝에 고기동 쪽에 자리 잡혀져 있어서 이 도로를 통해서 이제는 용인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진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고속도로가 많이 막히다 보니까 좌측에 고속도로 하나 더 놓은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게 현재의 용인이 이제 지나가는 이제 고속도로 형태인데, 이 상태에서 고속도로가 뭐냐면 요 고속도로 있죠? 점 찍혀져 있는 이게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어떻습니까? 용인의 중심을 관통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용인에 대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여기 동탄 있잖아요. 동탄에서부터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 있죠? 여기 지금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이제 향후에 공사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공사가 돼서 이제는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수도권에 보면은 제1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또 팽창을 하니까 제2 외곽.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경부고속도로가 교통량이 많으니까 제2경부고속도로. 그다음 서해안고속도로가 있는데 서해안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서해안고속도로의 교통통행량이 많으니까 제2서해안고속도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서 제2경부고속도로하고 핵심 축이 경부하고 외곽인데 경부하고 외곽이 용인을 관통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용인을 이렇게 관통을 하게 됨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용인에서 행정 중심을 어디에 하냐면 용인시 삼가동 일대, 역북동 있잖아요. 역삼동. 요 일대가 용인시청을 새로 짓고 행정 중심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어떻습니까? 전체 용인시의 가운데 센터 자리.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제2경부고속도로가 들어오고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여기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향후에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질 걸 염두하고 미리 용인시청이 여기다가 자리 잡고 행정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역이 어떻습니까? 용인시에서는 무슨 기능? 행정 중심 기능을 하게 되는 거야. 이 부분들이. 그래서 행정 중심을 이제 하게 되는 이제 용인시가 집중이 되고, 왜 그러냐? 지금까지 수지하고 기흥만 개발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처인구에다 갖다 놔야 처인구 중심으로 또 개발할 거 아니에요. 맞죠? 거울에서 그러면서 이게 어떻습니까? 제2경부고속도로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서 어떻습니까? 여기 좀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쪽 양지 쪽 밑으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원삼, 여기 있네. 원삼. 요 원삼이 여기 요 밑에가 하이닉스가 들어오잖아요. 하이닉스.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제는 들어옴으로 해서 제2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이제는 기업들도 유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과 함께 여기 행정시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 SK 하이닉스가 들어오게 되면 SK 하이닉스와 인접해 있는 행정 중심과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기 고속도로가 들어오고 고속도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요 지역이 이제 포고급이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현재 에버랜드 있잖아요. 에버랜드가 있는 그 지역에 외곽순환고속도로하고 제2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요 지역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핵심 지역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주 성장축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이렇게 SK 하이닉스와 그 다음에 이렇게 관통하는 포고급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서 주 성장축으로 해서 제2경부고속도로를 만들므로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을 시킨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또 하나 또 이제 그 성장축을 하나 더 이제 만든 게 영동고속도로 있잖아요. 영동고속도로를 성장축으로 하나 더 만들게 되었어요. 그 왜 그러냐? 혹시 그 용인에 지금 현재 수지 기흥하고 가운데 플랫폼 시티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플랫폼 시티가 앞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이 플랫폼 용인시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됐잖아요. 인구가 유입이 된 게 뭐냐면 인구는 유입은 많이 됐지만은 기업들이 많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서울로 이제는 출퇴근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외에서 지어진 게 용인시의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왔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럼화가 되고 도시가 성장의 한계성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용인에 자족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게 플랫폼 시티가 되는데, 플랫폼이라고 하는 정의를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플랫폼 시티는 GTX 지하철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수도권 남부 최적의 교통 요충지로서 산학연이 어우러진 첨단 산업의 발전과 상업, 주거, 문화, 복지 등 다양한 활동에 기반이 되는 새로운 용인의 경제 중심 복합 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가 그런 플랫폼 시티가 어디냐? 제가 방금 얘기했던 대로 여기는 행정 중심이죠. 맞죠? 그러면은 플랫폼 시티가 들어온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영동고속도로를 주성장축으로 또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여기하고 경부고속도로도 주성장축이죠. 만나는 자리예요. 이렇게 만나는 자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신갈분기점. 신갈분기점 여기가 어떻습니까? 플랫폼 시티가 들어오는 대략 한 80만 평 정도 개발이 됩니다. 이 부분들이. 한 2만 5천 명 정도 인구 수용을 하고요.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가 2만 5천 명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평 정도 규모로. 그러니까 여기는 80만 평 규모에다가 인구를 갖다가 2만 5천 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를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는 성남이잖아요. 여기 판교. 그 위에가 판교거든요. 판교 여기 밑에가 이제 분당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 판교를 능가하는 도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뭐가 들어오냐면 GTX 정탁역이 들어옵니다. GTX. 여기가 GTX가 들어오면 이제 서울 삼성동까지 한 15분이면 들어가요. 15분. 그러니까 교통의 중심지가 되겠죠. 여기는. 그렇죠? 중심지가 되면서 현재 구성역이 있는데 구성역에는 현재 분당선이 지나가잖아요. 분당선에 지나가는 구성역과 거기에는 이제 경전철, 그다음에 분당선, 그다음에 GTX까지 들어가는 복합 환승 섹터로 어떻습니까? 플랫폼 시티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아까 이게 뭐라고 했죠? 이게 지금 경동고속도로라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이게 뭐예요? 경부고속도로잖아요. 경부고속도로.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좌측에 이제 광교 신도시예요. 광교 신도시고 여기가 지금 43번 국도.
43번국도로 따라서 이쪽에 이제 수지 있잖아요. 풍덕천동부터 해가지고 신봉동, 뭐 상현동, 성복동 요 일대예요. 그리고 여기 일대가 상현동 일부가 어떻습니까? 광교로 흡수가 되죠. 이 부분들이 그렇게 요 도로를 따라서 만들어졌고 요 일대가 요 일대가 뭐냐면 요 일대가 뭐냐 기흥구 있잖아요. 기흥구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고 지금 플랫폼 시티가 들어가는 지역이 어디냐면 요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끼고 있고 요 사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현재 전답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가 지금 전답으로 되어 있고 임야로 되어 있어요. 현재 개발이 안 된 유일하게 남은 용인의 센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분들이 요 지역 80만 평 규모의 그러니까 수지하고 기흥을 센터로 하는 어떻습니까? GTX 역사가 여기에 들어오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잠깐만 보면은 자 여기가 지금 보면 여기가 이게 분당선이에요. 요 라인이 노란색 있죠? 이렇게 해서 이게 분당선이고 여기가 기흥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냐면 구성역이 있어요. 구성역인데 그 구성역을 중심으로 해서 옆에 어떻습니까? GTX 역이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분당선이 지나가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경전철 플러스 이제 경전철이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세 개가 어우러지는 복합 환승 센터 도시가 만들어지는 플랫폼 시티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어디냐면 이렇게 해서 요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좌측으로는 광교 신도시가 있고요. 광교 신도시가 우측으로는 이제는 판교가 있어요. 판교가 있는데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요 앞에는 IC가 없습니다. 경부고속도로 IC가 없어요. 있을 법도 한데 IC가 이쪽 용인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 시티가 지나가고 여기에다가 경부고속도로 IC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IC가 만들어지면 여기 이 동네 엄청나게 좋아지겠네. 교통이 경부고속도로 IC가 생기는 거니까 IC가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GTX 그 다음에 아까 있던 기존에 있는 분당선 그리고 경전철까지 들어오게 되는 교통의 아주 중심 센터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접근성도 좋고 경부고속도로 주변이라서 엄청 입지적으로도 되게 좋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뭐 나중에 향후 아파트 같은 거 분양을 받으면 대박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들까지 차지가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용인에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용인에 있는 사람한테 먼저 그 혜택을 줍니다. 일단은 그리고 일단 무주택자야 돼요. 여러분들 무주택자만이 여기에 입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집 있으면 조금 어려워요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판교를 능가하는 동네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집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기업이 같이 들어갑니다. 기업이. 그러니까 산학연 기업. 근데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R&D라든지 바이오 제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첨단 산업들을 유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되냐면 그래서 경제 중심 도시로 앞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그러니 당연히 여기 25,000명이 들어오면은 부가적으로 이제는 주변에 인구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용인시는 인구 135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107만 명인데 향후에도 한 25만 명 정도 더 계획을 하고 있는 동네가 바로 용인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인에 대한 어떤 흐름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었나요? 이분들이 전체적인 축 안에서 어떻습니까? 행정 중심이 따로 있고 여기는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를 한 번 더 도약하려고 용인은 용투림을 하고 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용인은 경제 중심 도시로 앞으로 향후에 키워나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근데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통망이 좋잖아요. 교통망이 좋은 지역에 당연히 기업들이 들어가기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업들은 아무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교통망이 좋아야 된다. 자, SK 하이닉스가 왜 원삼에 들어갑니까? 당연히 제경부고속도로가 들어가니까 교통이 좋아지니까 거기다가 SK 하이닉스가 들어가는 거야. 서로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예약을 해서 SK 하이닉스도 땅을 잡고 들어가잖아요. 땅값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땅값 올라가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좋죠. 땅값 자기 땅값 올라가니까 자기네들도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용인시에서도 이런 대기업이 유치함으로 해서 지방 세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지방 세수가 늘어나니까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돈이 되고 서로 뭔가 이게 이해관계가 딱 맞으니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용인은 지금보다도 한 단계 훨씬 더 도약하는 동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안 높다?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물론 용인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화성도 그렇고요. 화성도 뭐 제가 평택도 얘기했죠. 평택도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지자체마다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적용을 해가지고 한번
새만금은 우리 하고 있는 지역은 어떨까? 일단은 이거 보시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대한민국 안에서 행정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가 있어요.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행정이 있고 경제가 있죠. 그런데 새만금이라고 하는 지역은 자 1차적으로 아까 제가 첫 번째 행정 수도는 어떻습니까? 세종시 맞죠? 대한민국에서는 두 번째 경제 수도 있죠. 경제 수도는 어디? 새만금이라고 하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밑그림. 무슨 밑그림? 대한민국에서는 밑그림을 그리는데 경제 수도는 새만금, 행정 수도는 어디? 세종시라고 하는 큰 프레임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 안에 지금 현재 새만금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 요것만 봐도 여러분들 돈 될까 안 될까요? 자, 용인에서 어떻습니까? 밑그림을 그렸는데 플랫폼 시티를 경제 수도로 경제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밑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럼 플랫폼 시티 땅값이 올라갈까요? 올라갈까요? 땅값 올라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통과 지리적인 여건과 GTX가 들어오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남북권에서는 최고 부호 동네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거기가 가장 부호 동네가 되듯이 그런 계획으로 인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가적으로 어떻습니까? 계획을 잡고 있는데 행정 수도인 세종시와 그다음 경제 수도인 어디? 새만금으로 두고 있다. 왜 거기에 맞춰주냐?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면서 대한민국을 한 단계 격상을 시키려면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여야죠. 근데 새만금을 갖다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어떻습니까?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새만금이니까 새만금을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경제 수도로 개발시키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수도가 들어가는 새만금이기 때문에 600m 넘어가는 탄소 카본 빌딩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다 그런 계획과 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런 틀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그런 큰 건물까지 유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그런 그림까지 그려 나가고 있는 거예요.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경제 수도로 키워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큰 그림 속에서 우리는 새만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죠? 그러면 이 큰 그림 속의 새만금과 또 그 안에서의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경제 중심을 또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새만금 안에 포함이 되는 게 군산, 김제, 부안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각 지자체별로 해서 또 보면은 행정 중심이 있고 어떻습니까? 경제 중심이 있고 이걸 보자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걸 지금 보기 전에 자, 이게 지금 새만금 지역에 대한 사업 현황도, 개발 현황도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말하자고 그러면요. 너무나도 개발 계획이 너무나도 많이 잡혀져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만금을 그릴 때 이 교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거 다른 건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 게 뭐냐면 여기가 뭐예요? 여기 지금 남북 삼축도로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기 지금 남북 삼축도로가 제가 어제도 되게 얘기했잖아요. 되게 중심이 된다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서 군산에는 배후도시로 맞죠? 여기 지금 배후도시 김제 있잖아요. 김제 배후도시로. 그 다음에 여기는 부안군청이 있지만은 여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새만금 지원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일대가 상분리, 당산리, 증산리 일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가 교통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지니까 부안군이 여기가 행정중심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부안군 내에서 경제중심으로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자,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잘 보세요. 지금 여기가 대하고요. 이렇게 쭉 넘어가면 여기가 익산이거든요. 여기가 익산 KTX예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지금 부안 있고 여기가 좀 이게 호남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게 서해안 고속도로고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호남 고속도로 있고 요 하단 있잖아요. 쭉 더 내려가면은 뭐가 있냐면 정읍역 있어요. 정읍역.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KTX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익산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여기 하단이 어디냐면 여기가 김제 위쪽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여기에 순동사거리가 있거든요. 김제 순동사거리에 뭐냐면 KTX를 현재 유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를.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를 잘 그림을 그려보면 왜 거기다 KTX일까? 왜? 여기가 어떻습니까? 남북 1축 라인, 동서 1축 라인, 여기가 동서 2축 라인, 여기가 동서 3축 라인이잖아요.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서 익산에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철도가 놓이죠?
이렇게 항만으로 이렇게 놓이잖아요. 이분들이. 맞죠? 현재 여기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넘겨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넘어오잖아요. 여기 안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철도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어떻게 제가 계획하는 거는 뭐냐면 자, 이쪽은 어떻습니까? 스마트 수변 도시도 있고 관광 내조용지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여기 전체 하나만 들어가면 돼요. 여기는 더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업성이 되는 쪽으로 움직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 움직이고 여기는 크게 볼 곳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사업성이 되는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쪽으로 해서 이게 철도 계획이 먼저 잡힌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나서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 어떻습니까? 여기 관광 내조용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잼버리 부지 있죠? 여기에다가 어떻습니까? 재생에너지 관련 상징적인 건물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그럼 여기 근처에 역사를 만들까 안 만들까요? 이거는 들어갑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 지금 들어오는 철도하고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빼줄 거야 또. 빼주는데 여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개화도잖아요. 개화도에 이렇게 배후도시가 들어가요. 여기에 옆에. 배후도시가 들어가면은 여기에 역사 하나 들어오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 하나 들어올 수 있고 여기에 보면 의복리라고 하는 지역이죠. 의복리일 때도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도 하나 경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모를 일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어쨌든 간에 가능성들이 요 철도가 놓이게 되면 이렇게 해서 타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고 그냥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 도시지역을 따라서 들어가야지 인구가 유입되는 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요거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거 남북 이축을 따라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가 지금 KTX 순동 역사 사거리인데 여기서 당연히 어떻게 되냐. 여기가 김제니까 김제 도시 있잖아요. 도시를 통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여기도 도심 기능을 활성화시켜야죠. 이렇게 해서 전철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뭐냐면 만경이에요. 만경이고 그 다음 배후도시죠. 여기가 배후도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 않나요? 이거는 아니 저도 그림을 그리지만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설계하는 사람들도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에서 당연히 내려오는 거 만들지 않을까요? 왜 여기가 배후도시끼리 연결을 하는데 철도 계획이 안 생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배후 중심이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새만금 배후도시 있잖아요. 당연히 배후도시하고 이렇게 또 연결시켜주는 거하고 만나겠죠. 맞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 지금 새만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여기 어디다 전철을 하나 놓을 거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남북 삼축을 따라서 들어오면 어딥니까 여기가? 창부리 장산리 증산리 일대에 경제 중심으로 개발되는 곳 아니에요. 그 정도. 그럼 여기일 때 어디도 나중에 철도 계획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신태인 있잖아요. 신태인으로 통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KTX 들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바로 빼버리면 경제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을 끼워놓고 들어가면서 각 지자체를 갖다가 활성화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향후에 여기 신태인 같은 경우도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현재 호남선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태인 쪽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렇게 오다 보면 상문이 당산은 증산리 일대에 경제 중심으로 개발되는 이쪽에 안 들어갈 이유가 없다. 이 부분들이. 왜? 사업성이 되는 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니 철도를 사업성이 안 되는 곳에서 아무 데나 둡니까? 다 사업성이 되는 쪽으로 결국에는 가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면 자 여기는 어떤 현상이냐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역사가 들어올 수 있고 맞죠? 역사가 들어오는데 어떤 역사가 들어오냐면 이쪽에 새만금에서 들어오는 역사와 그 다음에 남북 삼축을 따라서 들어오는 역사 있죠? 거기하고서 만나는 어떻습니까? 더블 역세권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딘가. 그 어딘지 나는 모르죠. 제가 그것까지 알면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만은 가능성을 보는 거 우리는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만금을 갖다가 나중에는 이게 점점점 세종시처럼 여기도 특별자치시로 개발된다라고 하면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될 거고 당연히 도로 교통망령도 훨씬 더 개선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철도가 더블 역세권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남북 삼축과 새만금 지원도로가 들어감으로 해서 도로만 개선이 되고 역세권이 들어옴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어떻습니까? 주변에 주거 환경이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교통망이 좋아지니까 기업 환경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직주, 그러니까 주거 기능과 그 다음에 기업 기능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어떻습니까? 그런 도시의
경제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익산 KTX예요. 얘가. 그쵸? 그 다음에 이 하단에 보면은 이제 그 정읍 KTX가 있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해서 들어가잖아.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나왔지 않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KTX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가 지금, 이쪽, 여기 KTX거든요. 여기가 순동사거리예요. 여기가 순동사거리. 그러니까 순동사거리에서 당연히 이 김제 쪽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만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도시적 있죠? 도시적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도시지역들이 몰려있는 지역으로 해서 안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여기서 그냥 바로 빠질까요, 밑으로? 여기는 뭐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쪽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신태인과 부각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부안구청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크니까 이쪽에는 당연히 더블 역세권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지금 이게 삼축도로가 들어오잖아요. 당연히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이렇게 타고 들어오겠죠. 그쵸? 타고 들어와서 여기서 어떻습니까? 여기 어디선가는 더블 역세권이 들어오겠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동서 1축, 2축, 3축, 그 다음에 남북 1축, 남북 2축, 여기서도 또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죠? 남북 2축, 남북 3축에 도로망과 어떻습니까? 철도망이 같이 연계가 됨으로 해서 새만금 주변을 더욱더 개발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림이 그려지나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계가 돼가지고 의복리 쪽으로 해서 있잖아. 이렇게 해서 타고 들어올 수가 있고, 뭐 요거는 이렇게 타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뭐예요? 남북 삼축도로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새만금 지원도로 있죠. 여기가 부안군청 있죠. 당연히 여기는 어떻습니까? 행정 중심으로 키워 나가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돈이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쪽만 자꾸 부강해서 그런지 여기도 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돈이 되는 건데 새만금하고 가깝고 접근성이 좋은 게 이쪽 아닙니까? 그죠? 있으니까 그다음에 남북 삼축도로와 새만금 지원도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시적 중에 들어가는 게 외곽순환 도로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교통이 지금 현재 좋잖아. 이미 들어가 있지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철도까지 만약에 놓인다라고 하면 이 자리가 뭔 자리다? 경제 중심권으로 해서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도로에 붙어 있는 주거지역 있잖아요. 주거지역 위주로 해서 땅값이 뭐가 될 수 있다?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 계산이.